잘 쓰는 기능만 쏙 뽑아 배우는 파워포인트 퀵스타트. 자, 이번 시간엔 도형 객체 편집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형 편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편집 세 가지를 꼽아 본다면요, 기본 편집으론 면 색깔, 선 색깔, 그리고 도형에 대한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그다음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지정하는 것, 이걸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데 정렬을 어떻게 정렬할 거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어떻게 정렬할 거냐, 그리고 그 텍스트에 대한 폰트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또 많이 하는 작업은 바로 복사 붙이기, 그리고 정렬, 그다음 순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이 3대 기술이 가장 편집을 많이 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죠. 도형의 기본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홈 탭의 그리기나 그리기 도구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많이 바꾸게 되는 스타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면과 선이에요. 면은 채움색과 채움 방식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요, 선은 선의 색깔, 선의 굵기, 선의 모양을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메뉴를 가지고 색상을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팁을 하나 좀 드린다면, 자, 보면은 빠른 스타일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모양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의 인터페이스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유사한, 내가 편집하는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것들을 하나 선택해서, 자, 거기에서 색상을 잠깐 바꾼다거나 약간 고쳐 쓰는 것, 예, 그게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도형 효과를 주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빠른 스타일 옆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3차원 회전이 있는데, 자, 먼저 그림자는 뒷면에 그림자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반사는 바닥에 비치는 효과고요. 네온은 아우라처럼, 예, 바깥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개처럼 이렇게 뿌려준 효과라 그럴까요? 그 다음 테두리를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온하고 다른 건, 네온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바깥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도형 자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그림을 비교하면서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입체 효과는 엠보싱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 3차원 방향 회전, 예, 3차원 회전은 3차원 방향, 즉 X축, Y축, Z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형의 스타일을 바꿔봤으니까, 지금 면색이나 선의 색깔을 바꿔봤다면, 이번엔 도형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우스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자, 먼저 도형을 선택을 하면, 예, 테두리 주위에 조절점들이 있습니다. 조절점들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예, 도형의 크기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도형 중간입니다. 도형 중간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예, 초록색으로 보이는 별도의 인터페이스 조절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도형을 회전시키는 조절점이에요. 이 조절점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도형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아갑니다. 도형의 텍스트 편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의 텍스트 편집은 먼저 도형을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텍스트 편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편집 상태에 들어가요. 그림처럼. 그럼 여기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텍스트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집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굵기 변경, 글자 정렬을 변경하는 것.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글자 크기 변경은 어떻게 했었죠? 네, 컨트롤 시프트 마침표나 쉼표를 눌러서 했었죠. 자, 글자 굵기는요, 네, 컨트롤 B키. 글자 정렬은 컨트롤 L, E, R. 네, 그렇죠. 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형을 어떻게 복사하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걸 할 건데요, 물론
도형의 복사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 키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마우스와 Shift, 컨트롤, Alt 키를 조합한 키를 활용하면 복사와 정리를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도형의 가운데를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건 동일해요. 그게 동일한데, 자, 뭐가 달라지느냐? 자, 키가 조합되는 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먼저 Shift 키와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도형이 정렬 이동을 합니다. 즉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 하게 되면 도형이 하나 복사됩니다. 이거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Alt 키와 같이 눌렀을 때는 미세하게 조정되는데요. 자, 이건 실제 도형을 이동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할 때 있죠. 크기를 미세하게 조정할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보면, 네, Shift 컨트롤 같이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Shift 컨트롤 같이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하게 되면 도형이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면 수직 수평형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형의 정렬 복사라고 합니다. 정렬된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드래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객체가 여러 개 있을 땐 객체를 여러 개 복사하고자 하는 걸 다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개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죠. 자, 그런데 정렬을 시키면서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네, 자, 그림처럼 그대로 여러 객체들이 복사가 됩니다. 도형의 정렬은 정렬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하기 전에는 정렬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 예, 요거는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보면 그리기에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메뉴가 전개되는데 상단, 예,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맞춤을 눌러보시면 왼쪽 맞춤, 오른쪽 가운데 맞춤 쭉 나오고 중간에 간격이 나오죠. 그래서 상위 6개는 정렬과 관련된 메뉴라고 한다면 그 바로 밑에는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간격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정렬과 간격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의외로 요거를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홈 탭에 정렬 메뉴를 눌러서 거기에 맞춤, 예, 객체 위치는 맞춤을 누르면, 자, 이런 인터페이스가 뜨고 거기에 상위 6개는 정렬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밑에 2개는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 예, 활용 빈도가 높은 메뉴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을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겹쳤을 때 도형의 순서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도형이 크기가 좀 비슷하면은 문제가 덜한데 하나는 굉장히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큰 도형이 위에 덮여지면 작은 도형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도형을 앞으로 꺼내거나,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도형들을 겹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순서를 지정할 때, 자, 이때 써야 되는 메뉴가 바로, 예, 객체 순서 메뉴입니다. 자, 객체 순서를 바꾸는 건 2가지가 있는데요. 지정 메뉴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객체 순서에 보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 하는 게 있고요. 자, 그거는 홈 탭에 그리기에 정렬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 해서 확장 전개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객체가 여러 개 있는, 도형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괄적으로 좀, 예, 한눈에 보면서 정렬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활용하냐면 선택창을 열어서 편집을 하면 좋습니다. 선택창은 홈 탭에 있고요. 홈 탭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선택이란 메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전개해보면 선택창이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자, 이거를 눌러보시면 선택 및 표시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떠요. 자,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객체가 나타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순서 다시 매기기를 가지고 아래 위로 조정을 하면 돼요.
도형 스타일이나 정렬이나 이런 그 도형을 편집하는 이런 메뉴들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을 해주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면 상단 부분, 최상단 부분에 작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콘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잘 띄지 않아서 이게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려면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렸을 때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면요. 네. 자, 요 부분. 네, 요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메뉴를 편집하고자 할 때, 자, 여기에 도구를 편집하고자 할 때는 자, 여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예, 지금 같은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기타 명령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예, 옵션이 뜹니다. 자, 옵션을 지정할 때 자, 제일 먼저 명령 선택이라고 하는 데서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뉴가 다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하고자 하는 도구를 선택해서 추가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갈 메뉴들이 오른쪽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실행 도구 모음들이 예, 요 메뉴에 등록을 하게 되죠. 자, 강조드렸던 대로 글자나 도형 속성 변경, 정렬 메뉴들을 등록해서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다면 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도구들은 Alt 숫자 키로서 자, Alt 숫자 키로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 맨 처음에 보이는 요 예, 도구 있죠? 맨 처음에 보이는 도구는 Alt 1키를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Alt 2키를 눌러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용을 하면 단축키가 없는 메뉴들을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복사와 정렬을 할 때는 조합키 드래그를 활용하라. 특히 Shift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예,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자, 그 다음 선택창에서 순서를 조정하면 일괄적으로 객체를 보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메뉴를 등록하라. 텍스트나 도형의 속성 변경, 그 다음에 정렬 메뉴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을 해두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Alt 단축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